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16단원 실력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실력편 문제들은요, 기본편 문제하고 약간 좀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이 뭐냐면, 단편적으로 뭐 계산이 복잡하다. 실제로 16단원 문제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그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기본편 문제들은 그냥 물이 흐르듯이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쭈르륵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 실력편 문제들은요, 그걸 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난관들이 있어. 물이 흘러가다가 중간에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범위를 나누고, 또 보통 뭐 인수분해 같은, 우리 상편 공부했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인수분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뭐 방정식을 풀 때 그냥 기본표 문제들은 숫자만 나와 있는데, 이게 문자가 나와 있으니까 문자에 따라서 범위를 쪼개야 되고, 그러면서 뭐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은 최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이 어느 순간 고등학생스러운 사고가 가능하게 된다고 쌤 말하고 싶고요. 요 수학 상하편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수학의 출발이고, 사실은 또 가장 받는 충격이 큰 과목일 거라 생각합니다. 뭐 중학과정에서는 배웠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다 모르겠어. 그런 느낌들이 드는 단원들도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바로 문제 수는 많지가 않네요. 16-8번하고 9번하고 11번까지 있습니다. 정점 0,a. 이게 무슨 말이야? a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딱 멈춰있는 점인 거야. 그래프상으로 봤더니 이게 어떤 점이냐면요. 어떤 점이냐면은 x축, y축, a0보다 커졌으니까 뭐 이런 점인 거야. 이게 지금 0,a. 이게 a인 겁니다. 그리고 y는 4분의 1 x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 y는 4분의 1 x의 제곱. 질문이 뭐냐면, 이 점과 이 포물선 사이에, 포물선 위에 어떤 점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L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 거리를 L이라고 하면은 요 점이 움직임에 따라서 요 길이 L이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가장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딱 우리 느낌은 언제 제일 짧을 것 같아요? 이때 제일 짧을 것 같습니까? 이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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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확 와닿지가 않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그냥 직관적인 느낌으로. A가 만약에 이런 점이야. 완전히 X축 근처에 붙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이런 길이보다는 이게 제일 짧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범위에서는 이 L의 답은 L일 것 같아요. A일 것 같습니다. A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은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있는데 이게 Y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A라고 치면은요, 느낌상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이게 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더 짧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길이가 최소가 되는 요런 점들이 항상 똑같지가 않나 봐. 다만 이거를 그냥 도형을 가지고 풀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바로 도형의 방정식을 통해서 좌표를 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 곡선상의 점을 쌤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x, y라고 놓겠습니다. 이걸 x, y라고 놔도 되고요. x, 4분의 1 x의 제곱이라고 놔도 무방하고,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분수가 좀 보기 싫으니까. 이게 분수가 아니었으면 있었을 텐데 분수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점하고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L을 구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 점일 수도 있는 거야.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x, y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 L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L의 제곱을 구해보면요. L의 제곱은 0,a하고 x, y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을 구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상수하고 변수가 있는데 움직이는 점은 뭐야? x, y가 움직이는 겁니다. A는 뭡니까? 정점이야. 멈춰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 A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L 값이 달라지겠죠. 뭐에 따라서? X하고 Y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다만 변수가 이변수 문제 아니야. X, Y가 둘 다 변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두 개 변하는 게 그냥 막 변하는 게 아니라
y는 4분의 1 x의 제곱을 만족하면서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주어진 식을 이렇게 된 식하고 같이 조합해서 고민해 보면은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한 문자로 통일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x도 변하고 y도 변하는 것을 그냥 x만 변하는 형태의 문제로서 또는 y만 변하는 문제로서 자 바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 x 제곱 자리에 넘겨서 4y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해서 y만 변하는 형태, y에 관한 2차식이죠. 이걸로 만들어갖고 최소값 얻어도 되고, 또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x에 관한 4차식인데 보기차식이니까 어차피 x제곱에 관한 2차식입니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푸는 방법은 답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4차가 조금 더 복잡하니까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걸로 풀어도 돼요. 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니까 y의 제곱 마이너스 2ay 플러스 4y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고요.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y의 제곱에 플러스 2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y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니까 y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맞나요? 의 제곱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이 되고요.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하니까 y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제곱 사라지고 플러스 4a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서 요게 l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는 뭘 찾고 싶습니까? l의 최소값 찾고 싶죠? l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l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당연히 여기서 l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순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언제입니까? 라고 그러면 그렇지 이게 최소가 될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게 왜 그러느냐? 얘가 0이 되는 순간 얘가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무조건 0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보면요. y-의 괄호 열고 a-2 이거 전체의 제곱이에요. 근데 a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뭐일 때입니까? y는 a-2일 때 l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4a-4이고 계산하면 2루트 a-1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최소값인 겁니다. 근데 y가 a-2가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앞에 보세요. 이 그림에서 이 x, y를 봤더니 이 x, y 자체가 x는 실수 전체가 맞지만 y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0 이상인 값만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왜? 이차 함수 자체가 y축이 요 y는 4분의 1 x제곱이 항상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보세요. 만약에 요 값이 양수면 문제가 안 돼. a-가 양수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이 값이면 100이면 y는 100일 때 최소값이 이겁니다. 가능해요. 다만 그러니까 A가 만약에 2 이상일 때는 답이 2루트 a-1이야.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 값이 만약에 음수면 이 y 값이 음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a가 만약에 2보다 작으면 이 y가 이 값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값이 이게 아닌 거야. 그럼 그때는 언제가 답이 되겠습니까? 이 뒤에 있는 덩어리가 음수이면 이 값이 제일 작으려면은 이 y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이 값이 음수야. 이 뒤에 게 음수면은 이 마이너스 부호를 포함하면 이 값이 양수인 거 아니야. 맞아요? a-2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a-2는 양수인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을 제곱해서 제일 작으려면 y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y가 어차피 y도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y 0을 대입하면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0을 대입하게 되면 또는 하여튼 0을 대입하게 되는 값이 저게 뭐 남습니까? 4a-4는 사라지고요. 뭐만 남아요? a의 제곱만 남게 돼서 a가 답이 되는 겁니다. l 제곱이 a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 빨간색이 답인 겁니다. 이런 게 중학과정에는 없는 내용이야. 고등과정에서 나타나는 좀 유니크한 내용이고 왜 그런가 하니 문자 A가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6-9번.
자,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 문제. 내분점하고 외분점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네요. 자, 문제는 미리미리 풀어보세요. 문제를 미리미리 풀어보고 안 풀리더라도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삼각형 ABC의 3번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 3번 BC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E, 3번 AB를 M대1로 외분하는 점을 F. 와, 뭐 내분, 외분 막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요 두 넓이가 15배일 때 M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한번 볼까요? 우선은 뭐 그냥 이렇게 표현할 거야. 삼각형 ABC. 조그맣게 그려보겠습니다. ABC. A, 뭐 B, C. 3번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 이런 점이 D인 거예요, D. 이거 이제 1대2가 되는 거죠. 1대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BC를 2대3으로 외분한 점이니까 아, 이거 좀 복잡합니까? 2대3으로 외분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점이 2가 되는데 너무 그림이 너무 커지니까 그림 조금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점이 2가 되는데 이런 말인 거죠. 2대 3. 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점을 문제에서 2라고 하자. AB를 여기 AB네요. AB입니다. 여기 AB. 요 AB를 문제에서 M대1로 외분하는데 M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그 점 F가 여기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보다 큰지 작은지 따라서. 그랬을 때 최종적인 질문이 BEF의 넓이가 BEF니까 뭐 여기를 F라고 치면은 자, BEF는 이런 넓이인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BEF. 자, 이 점이 B입니다. 이 점이 E입니다. 자, 이 점의 넓이가 F입니다. 자, 요 넓이가 ABD. 자, 요 빗금친 넓이의 몇 배가 됩니까? 15배가 되기 위해서 M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요거랑 요걸 봤더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길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점은 이게 1대2고요. 요 점은 이게 2대3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잘 봐봐. 이게 2대3이라는 뜻은 이게 얼마란 뜻이야? 이게 1에 해당한다는 뜻이야. 그죠? 2대1이니까 2대3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잘 봐봐. 요 1을 또 1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요거랑 요것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인지가 나와 있지요. 몇 대 몇입니까? 1대6이 되는 겁니다. 아주 어렵습니까? 이거를 K라고 놓으시면은요. 2K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전체가 3K에 해당하는 게 1이니까 이거는 얼마 됩니까? 6K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요. 요 길이의 비가 6대1인 삼각형입니다. 밑변의 길이가 6대1인 거예요, 이게 지금. 무조건 6대1인 겁니다.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답이 나오냐면 높이의 비만 구하면 돼요. 이걸 수선을 그어서 이 높이가 여기 수선을 그어서 이 높이가 이게 몇 대 몇이 되는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고 15배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 M대1이 뭐냐? 이 점을 F라고 했을 때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냐면은 이게 문제에서 M대1이 되는 거예요, 이게. M대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높이비가 몇 대 몇이냐면요.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요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은 관계이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현재 지금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값이 총 15배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현재 이게 몇 배인 거야? 6배인 거야.
그럼 이게 몇 배가 돼야지만이 전체 15배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요 값이 2분의 5배가 돼야지만이 6 곱하기 2분의 5 하면 15가 돼서 15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B가 지금 2분의 5배가 돼야 되는데 그 B라는 게 다른 말이 뭐라고요? 바로 이 높이의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높이가 2분의 5만큼이 더 커야 돼, 이거보다. 그 말은 요거의 길이랑 요것의 길이의 B가 역시 2분의 5대 1의 B를 가져야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이게 M 대 1이라고 나와 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죠? M-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닮은 B가 자, M-1 대 1은 그죠? M-1 대 1은 1 대 2분의 5. 1 대 2분의 5. 요 식을 풀면 M 값이 나오는 겁니다. 정리해 보니까 아마 M-1은 5분의 2. 그렇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2분의 5에 M-1은 1이니까 M-5분의 1. 넘어가니까 M은 5분의 7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M은 5분의 7. 그러나 이게 답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5분의 7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위치했을 때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F가 존재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삼각형의 높이는 여기서 이렇게 쏘는 건 요 길이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높이랑 이 높이의 B는 이 길이와 요 길이의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길이가 얼마 있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으로부터 몇 대 몇이냐면은 자, 3분 AB를 M 대 1이니까 이게 A니까 이 길이가 M이야. 그리고 요 길이가 1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M이고요. 요게 1이고요. M은 1보다 작은 값인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큰 거는 1, 작은 건 얼마입니까? 1-M이야. 그래서 이게 되는 겁니다. 1-M 대 큰 거는 1.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됩니까? 1 대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높이의 B가 1 대 2분의 5야. 네. 여기 1-M입니다. M-1이 아니라. 그래서 정리하니까 1-M은 얼마예요? 5분의 2. 넘기니까 M은 5분의 3. 이렇게 해서 답이 2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풀 때 답이 모순이 되게 나오면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M이라고 하는 게 1-M이 1이 더 크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나온 거니까 반드시 요 값은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5분의 7은 반드시 1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였는데 결국에는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하고 높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밑변하고 높이를 각각 쪼개서 확인하면은 풀 수 있는 뭐 의외로 또 풀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자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력 문제 만만치 않죠. 자 10번하고 11번은요 오히려 식을 세우는 건 쉬운데 연산이 조금 복잡한 그런 문제야. 근데 그마저도 동일한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속도를 내서 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의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고 무게중심 좌표가 나와 있고 외심이 나와 있을 때 BC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그래서 뭐 C의 X좌표 양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각형이 있으면 이 점이 A인데 이게 BC인데 C의 X좌표가 양수야 지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문제에서 2,16로 나와 있어요. A가.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그리고 또 하나가 외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이 점, 이 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점, 요 점, 요 점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걸로 이제 BC를 구하는 건데 B가 뭐 A, B, C가 C, D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기로 무게중심의 성질 3분의 2 플러스 A 플러스 C, 3분의 16 플러스 B 플러스 D 이게 바로 무게중심 아닙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문제에서 무게중심 좌표가 3,-1이라고 똑같으니까 다음의 식이 성립하네요. 이것이 얘하고 똑같다 식 하나, 이것이 이거하고 똑같다 식 2개. 현재 모르는 문자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지. 맞습니까? A, B, C, D 모르라. 식 몇 개 얻어야 돼? 4개 얻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수학 문제에서 내가 문자를 구하고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는 그 미지수의 숫자만큼 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성의 식을 2개 세운 거야. 이제 안 써먹은 게 뭡니까? 외심을 안 써먹었죠. 근데 외심은 느낌상 굉장히 심오한 느낌이잖아. 외접원의 반지름, 뭐 수직이 등 분사인데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외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외접원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외접원의 중심이 지금 이 점이란 거 아닙니까? 그럼 성립하는 식이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 이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로 식을 세우면 되는 거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좋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 점의 좌표가 얼마냐 문제에서 외심 좌표가 2,1이에요.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게 얼마입니까? 15입니까? 15? 그래서 15의 제곱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a-2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15의 제곱은 여기 15니까 지금이 2 똑같고 16하고 1이니까 요 사이 거리는 똑같아요. c-2의 제곱 플러스 d-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풀면 되는 거야. 식 몇 개입니까? 4개 나왔어. 풀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이게 문자가 많은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문자의 숫자를 줄여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a 플러스 c가 얼마 나오니? a 플러스 c가 9가 되고 넘어가니까 7이 되고요. b 플러스 d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cd가 싫어, 귀찮아. 그러면 a, b만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자리에는 7-a를 집어넣는 거야. 7-a. 알겠어요? 그 다음에 d 자리에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b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이 뭐가 됩니까? 써볼까요? 15의 제곱은 c 자리에다가 7-a.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5인가요? 네, 의 제곱. d 자리에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요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식만 2개 남아있는 거지. 모르는 문자가 A, B 2개인 거야. 식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는 거야. 이거 풀면 답이 나오는 거죠. 뭐 이건 어떻게 풉니까? 이미 수학 상편에서 연립방식 풀 때 배웠어요. 2차하고 2차니까 풀기 힘들어 보이지만 이 식을 위에서 아래 걸 빼면은 A제곱, A제곱 날라가고 B제곱, B제곱 날라가니까 A, B에 관한 1차식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그 1차식을 다시 여기 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A 문자에 관한 2차식이 나오고 그걸 풀면 A가 2종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B는 각각의 한 종류. 그러니까 B도 2종류. 그 다음에 또 A를 알면 C도 A가 2종류니까 C도 2종류. 2종류. 근데 문제의 제한 조건이 C의 X좌표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C 값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게 풀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딱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큰 막 방정식을 푸니까 이게 숫자가 복잡할 수도 있어. 그거는 수학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그래서 안 된다고 절대 분통 터져 하지 마시고 그냥 목욕 재개하고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연립방식 푸는 것도 연습이라 생각하고 수학 상편의 연습인 거죠. 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하겠어요 지금? 근데 이게 동일한 문제가 16-11번도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네. 16-11번. 점 2,2를 한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일 때.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거야. X축, Y축, 이거는 그냥 그려볼게요. 네.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이야. 무게중심이 원점일 때 2,2, 2,2입니다. 이게 A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원점이란 말은 뭐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이란 말이 아닐까 이런 느낌인 거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꼭지점 BC의 좌표를 구하세요. 점 B의 X좌표는 음수이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앞에 거보다 훨씬 더 쉬운 이유는 뭐냐면은 숫자는 조금 더 지저분하게 나올지 몰라도 훨씬 더 쉬운 이유는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점이 지금 2,2니까 무게중심이 원점이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A, B라고 놓고 여기를 갖다가 C, D라고 놓고 문제가 B의 X좌표가 음수니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를 C라고 놓으시면은 무게중심의 성질. 자, 3분의
A 플러스 C 플러스 2는 2가 아니야. 뭐야? 2는 0이 나와서 실제로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식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무게중심이 정삼각형 성질에 의해 가지고 요렇게 그으시면 이게 수선에 도착하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이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인 거 맞아? 무게중심 성질에 의해서. 근데 이게 0,0이고 2,2니까 당연히 이 점 좌표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성질들이 정삼각형이니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연산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지. 이 점하고 이 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라고 하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 이해가 되는 거죠. B하고 D의 중점도 이 점이에요. 사실 같은 말인 거야, 이게.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D도 얼마가 됩니까? 역시 마이너스 D가 되는 겁니다. 2분의 B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무게중심 바로 풀어도 되고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상 대칭성 있는 것도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이제 함수를 배울 동반인데 이게 y는 x란 직선이잖아요. 그럼 정삼각형 성질에서 이 점 B하고 이 점 C는요. 반드시 y는 x의 대칭일 수밖에 없고 대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의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D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B는 C하고 똑같다는 사실이 사실상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를 푸는데 뭐 다른 걸 내가 활용할 수 없을까? 자, 보세요. 이제. 정삼각형의 이제 무게중심 원점이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A, B, C, D를 구하는 거야. 안 써먹은 조건이 있을까? 안 써먹은 조건이 있을까? 있지요. 바로 이 조건을 안 써먹었죠.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2루트입니다. 정삼각형은요. 무게중심이 원점임과 동시에 무게중심이 내심이자 외심이자 다 똑같은 거야. 요거 알겠어? 사실은 이 문제가 10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10번 문제는 무게중심과 외심이 나왔잖아. 근데 이거는 이 점 자체가 무게중심이자 외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길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요 길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요? 이 식이 나오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8.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역시 8. 요 식이 나오는 겁니다. 모르는 문자가 A, B, C, D. 식도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풀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더 쉬우니까 앞에 거보다 숫자가 좀 작아가지고 요거는 한번 답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CD가 싫어. C 자리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를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D 자리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의 제곱. 이퀄 8이 되고요. 자, 이거 마이너스는 어차피 마이너스를 제곱하나 플러스 제곱하나 똑같기 때문에 자, 이 식에서 이 식을 통째로 빼면은 A제곱 사라지고 여기 뭐 남습니까? 4A 플러스 4가 남고요. 여기서 이걸 빼면은 플러스 4B 플러스 4가 남고요. 8에서 8을 빼면 이 값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양변을 4로 나누면은 뭐 남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추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걸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어차피 A, B 가는 식이니까. 그래서 B 자리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퀄 8이 되고요. 2A 제곱, 더하기 4A 빼기 4는 0이 되고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A 값은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A가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구하는데 문제가 B의 X좌표가 음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실상 A 값이 음수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 다 구했습니다. 자, B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만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방금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돼야지만이 요거 두 개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됐어요?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A하고 자 보세요. A하고 C를 더하면 역시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도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더 마이너스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돼서 실제로 4개가 다 나온 겁니다. 요 앞에 문제가 요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할 뿐이야. 루트가 안 들어갈 뿐이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푸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무게중심식 하나 얻으시고 그 다음에 외심으로부터 식 하나 얻으시고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백하게 16-11번을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자, 17단원부터는 고등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도형을 가지고 다루는데 17단원 직선입니다. 직선. 근데 17단원에서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이 사실은 중학과정의 직선을 배웠죠. y는 ax 플러스 b. 기억납니까? 그러나 그걸 좀 더 폭넓고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7단원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시고요. 이게 끝나면은 원의 방정식. 이게 끝나면 도형의 이동. 그게 끝나면은 수학 하편의 첫 번째 파트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공부하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네, 열심히 따라오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